1964년 서독 본과 쾰른을 잇는 아우토반. 한 남자가 이 도로를 여러 번 왕복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어 대한민국 서울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을 잇는 선을 그으며 고심에 빠지는데, 그 남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때부터였어요. 대한민국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대한민국. 당시 우리나라는 열차가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했으며 1967년에 우리나라의 차량수는 6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는 돈 많은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품으로 취급되었고 1969년까지 전국 도로 포적률은 8% 밖에 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라는 개념조차 없어 그냥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길 아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6대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울 만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고속도로 건설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철도 우선의 교통인프라가 압도적이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물류수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967년 12월 15일에 국가기관 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을 출범시켜 건설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고속도로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각종 언론과 학계 및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만약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갈 비용으로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집요한 반대로 인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대통령이 되었던 김대중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도 고속도로 건설에 강도 높게 반대했습니다. 가뜩이나 모든 투자가 경상도로 집중되고 전라도에서는 푸대접 운운하는 이때 어찌 한쪽은 철도 복선이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적 건설을 할 수 있는가? 남북간보다는 오히려 동서간을 뚫는 일이 급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언론과 학계, 정계 등 갖가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건설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지 예산안을 짜오도록 여러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내놓은 예산안은 천차만별이었어요. 건설부에서는 650억 원, 재무부에서는 330억 원, 육군 공병감실에서는 490억 원, 경제기획원은 산출포기, 서울특별시는 180억 원.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낸 예산안은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무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고속도로는 그냥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길 아냐? 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에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하는데, 현대건설은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공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현대건설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했고 38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현대건설이 제시한 금액에 준하는 330억 원에 결정했고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28km. 1968년 2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대건설을 필두로 17개 건설회사에게 맡겨진 당시 최대의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총 3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여러가지 문제와 사고가 있었으나 잘 극복하고 완공된 것이에요. 이것은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거리 대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산악지역으로 인해 난공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단 시일에 완공된 대기록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일부 특권 층만 사용하는 관광도로가 될 것이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처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던 거리가 5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197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던 시기 생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수송량 역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역시 발전하였고 1965년 100대 수준이었던 자동차 생산량이 1975년 현대차에서 포니를 출시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은 수직 상승하게 되었고 경부고속도로의 이용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야당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둬라.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 미래엔 더 확장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 한 세대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큐브롤이었습니다.